근데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독대하기 전에 알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재용 쪽이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는데 네. 네. 최지성하고 장충기 문자에서 딱 드러나죠, 그게. 그걸 보면 대통령이 한 개인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그룹 회장을 불러갖고 하는 거는 황당한 거예요. 네. 정신병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 차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의 진술도 상당히 비중 있게 예. 받아들여진 거죠. 아니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멋진 짓을 많았지. 박원호도 그랬잖아.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 법정에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네. 그러니까 뭐 정유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최순실이가 지의 배후에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야, 박원호가 그렇게 지원했으면 이거 판결은 끝났던 그렇죠. 거 아니야? 그 얘기로. 박원호가 최순실의 집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박원호도 최순실의 위력을 절감하고 거기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아마 검찰 특검 진술 받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부하의 직원들은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한마디도 안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기소된 이후에 수사기로 변호인들이 복사를 하잖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최지성 장충기 진술을 보고. 네, 그런 진술 보고 이재용에 불리하고 거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최지성 장충기가 네. 박상진도.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들은 이게 이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문자 메시지 지었겠죠. 그냥 문자 메시지 지어진 거 다 복구 가능하잖아요. 네. 휴대폰을 버리지 않으면 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 휴대폰을 싹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이상해. 왜 그랬을까 그게? 어떤 심리로 보여? 두 가지 아니었겠어요? 하나는 어차피 그 전에 검찰하고 해오던 거래를 생각해보면 예. 자기 걸 뺏어갈 정도 되면 미리 알려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검찰하고 이미 삼성은 네. 이미 장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있으니까. 패밀리다라고 하는 네, 느낌이 네, 있으니까 네. 우리 거 압수수색까지 하게 해가겠냐? 해갈 거면 이러이러한 의미로 압수수색하니까 국민들 보는 눈도 있으니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럼요. 요 정도 선에서 딱 맞출 때가 너무 걱정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마십시오.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삼성 특검이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 그 엑스파일 나왔을 때 삼성 특검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쁜 김영철 특검은. 변호사. 예, 예. 예. 그때 이제 온갖 거 다 말아먹고 예. 마지막에 그랬잖아. 조준웅 아들 취직시켜주는 걸로 끝났다고. 검찰, 특검의 조준웅 특검 때. 특검의 예. 결과가. 그러니까 그때 이미 겪어보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이것들은 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을 것 같고. 그 얘기가 핵심이네.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차피 이재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쭉 움직인 흔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과 한 전화기는 따로 쓰고 이거는 지금 대외용으로 쓴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예. 이재용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지. 장충기 그 예. 핸드폰. 그러면 최지성 장충기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자기들을 버릴 것이냐의 문제가 남을 텐데 그럴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보험이 필요하지. 중요한 보험이자 무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문자가 안 나온 거는 이재용하고 뭐 박근혜하고도 통화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문자는 전혀 안 나오고 박원호라든지 최순실 쪽 뭐 이런 쪽 문자가 나오는 그 거죠. 지금 최 변호사 얘기를 들으니까 그 궁금증이 좀 풀리는 게 검찰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기도 안 바꾸고 우병우만 해도 당장 전화기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지우지도 않고. 그럼 첫 번째로는 검찰이라고 해봐야 우리 조중 특검 때도 다 검찰이 다 말아먹더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검찰 수사가 가더라. 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보험. 네. 이재용으로 승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선대의 사람들이거든. 이건희 사람들 아니에요. 당신들 그만두셔. 할 때 깔 맞아요. 부적이 있었어야 되는 들고 있어요. 그게 핸드폰 문자였었다. 그러니까 안 지웠다는 게 이해가 그래서 좀 되네. 이제 좀 이렇게 좀 목물들은 검찰 조사를 하면 예. 거짓말을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난 먹물이 아니란 얘기야? 문자 이 양반이 야, 그럼 먹물가는 아니지. 문자 메시지를 들여대주면 거기에 딱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컨대 뭐 엉뚱한 이야기를 미친 사람처럼 해서 끝까지 버티지를 못한다고. 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전에 그 박근혜 재판 때 최지성, 뭐 장충기, 뭐 박상진 이런 사람 다 그 진술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 의미가 이 정급법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그거는 그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재용에 유리하게 이야기하면 위정으로 추가 기소가 돼요. 아, 이미 특검에 들어와서는 거의 자백 형식으로 예. 이재용에게 네, 불리하게 예. 다 진술을 했는데 예. 다시 박근혜 재판에 와갖고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하면 말을 뒤집으면서 위증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진술을 못 하는 거예요. 진술을 거부해, 증언 거부를 했잖아요. 예. 박근혜 재판에 와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재판에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 다 본인들 한꺼번에 재판에. 기소됐잖아요. 예. 본인들 재판에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본인 관련된 증언은 거짓말을 해도 본인 방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표적인 걸 하면 특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미래전략실 부분은 주요 부분 내가 결정하지만은 팀장을 통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한다.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의견을 내면 우리는 따른다. 여기 자백에 가까운 네. 거잖아. 특검 진술에 그게? 네, 특검 진술은 그렇게 돼 있는데 법정에 와서는 미래전략실에서 내가 다 결정하는 거다. 이재용 모른다. 예. 멤버도 아니다. 우리는 보고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완전 배치되는 증언을 한 거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그러면 겉으로는 막 충성을 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거는 뭐냐면 특검에서 불리한 진술했던 거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는 쇼죠, 쇼. 아니,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그러면은 재판 하나만 하였던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수술을 부려본 건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름 좋은 학벌을 가지고 3, 40년 동안 삼성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엘리트지, 네, 어찌 보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 욕심이나 능력이나 어떤 집중력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한 일이 결국 보면은 이재용이 그거 만들어 주려고 최순실 몸쪽 노릇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것도 나름 그래도 자괴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 아무리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노예로 살았을 망정 거기까지 그렇게 나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얘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했다 그렇지. 싶었겠죠. 그러면서 사람 은근히 같으면. 노출을 시키고 싶은 네. 대목도 좀 있었을 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되고 안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특검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그 촛불 보고 겁 안 먹을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지금 뭐 중앙지검장. 여기 이제 그 부분의 수사의 부분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좀 먹물들은 자존심 건드리면 그렇죠. 자존심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후계 승계 작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다. 그 유죄 나온 거는 아주 정치하게 잘 썼다면서요. 유죄 판결은. 예. 유죄 판결은 뭐 흠잡을 수 없이 야, 이거 생각했던 그렇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기 삼성이 빠져나갈 수가 없지 이렇게 딱 이렇게 됐어. 써놨죠. 예. 다만 이제 무죄를 우리가 털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그 유무죄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예. 네. 일단 가장 큰 관심 있는 뇌물 공여 부분은 예. 지금 정유라한테 독일에 보내준 예. 지금 36억, 36억, 한 80억 정도, 예. 82억 정도 되죠? 79억이죠. 정의한테 한 80억 정도 되는데 예. 그 부분하고 지금 영재센터. 영재센터 예. 16억. 16억 이 부분이 이제 뇌물이 됐죠. 뇌물로 유죄가 된 거고 네. 뇌물 부분에서 무죄가 된 부분이 제일 이제 큰 덩어리가 정유라에게 그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 이게 이제 덩치가 크죠. 그 부분은 이제 무죄가 됐고, 예. 그게 액수가 크죠. 예. 213억 중에서 실제 건너간 건 79억이거든요. 네. 79억 중에 나머지. 차량 사는 데 쓰는 비용 네. 5, 6억 정도를 뺀 72억, 72, 3억 정도 이제 유로로 환산한 거니까 72, 3억과 영재센터에 준 16억 네. 이 부분은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89억 정도는 유죄가 됐고 나머지 213억에서 79억을 뺀 거니까 네. 그러면은 한 126억쯤
그렇죠. 136억 좀 이거는 무죄가 된 거예요. 네, 그 무죄가 되고 또 이제 K 스포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에 나간 230억. 출연료. 예, 230억. 그러니까 통으로 무죄됐죠. 예, 통으로 무죄가 됐죠. 그런데 이제 무죄 난 부분을 다른 데서 보도를 안 하니까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진단을 좀 해봐야 예. 되겠죠. 네. 근데 어때요? 이제 보시면 이거는 유죄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고? 우선 지금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 게 뇌물 공여 약속 약속만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하거든요. 뇌물은 요구, 약속, 수수, 전달, 공여 이게 다 처벌받는 거예요. 요구, 약속, 수수, 전달, 공여. 근데 이게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그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네. 대가성이 문제가 안 됐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정유라에게 지급돼지는 것은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공모했고 공범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정유라에게 지급돼 주는 건 박근혜에게 준 거랑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봤는데 대가성은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네. 종합적인 그 대가로 뭘 요구했냐 삼성은 후계 승계 과정에 정부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대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그 이재용에 돈을 준 건 박근혜 내 주머니로 돈 한 푼 들어오지 않지 않았냐 이걸 갖고 계속 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하고 상큼한 논리를 뽑아냈죠. 공동지갑, 그 다음에 경제적 공동체 이런 거 필요 없이 당신 둘은 공모했기 때문에 이 둘이 공모하면 여기다 돈을 주나 저기다 돈을 주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공모했기 때문에 이건 최순실한테 주든 정유라한테 주든 다 박근혜한테 똑같이 준 볼 거다.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뇌물 그건 아주 진짜 잘 만들었어 공모는. 그거 그냥 심플하게 한 페이지로 예. 딱 정리를 했고 그건 아마 앞으로 판례가 큰 판례가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까 약속 부분이 그 무죄로 판결한 논리가 뭐냐면 네. 이거 대법원 판례하면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주겠다는 게 확정적인 의사 표시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확정적 의사 표시로 볼 수가 없다. 줄까 말까 생각했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 논리로 무죄를 했거든요. 아 나머지 약속된 부분은 줄까 말까 아직 갈등 중이다. 확정을 아직 안 했다 이 말인데. 그 중에 이제 최지성의 문자 메시지가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까지는 줘야지 이런 말이 문자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걸 갖고 계약서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 계약서에는 216억을 다 주기로 주기로 계약이 되어 했는데. 있고 아예 계약을 했는데 계약까지 사인을 했는데 확정적 그 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삼은 게 최지성 문자 중에 아니 뭐 임기까지 주면 되지 이거는 그거는 재판부로- 계약의 나중에 불이행의 문제인데 불이행의 문제. 어떤 사람이 공무원한테 예. 이거 봐주면 내가 벤츠 한 대 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그럼 써 너하고 나하고 계약서 썼어. 나 퇴직하면 벤츠 주는 걸로 계약서 써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물어봐 당신한테 아니 무슨 벤츠를 그걸 사줘 이 양반아 그랬더니 부인한테 문자 보내게 에이 그래도 공무원 저 있을 동안은 지금 그 임기 다 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만 주면 되겠지? 라고 부인에게 문자를 보낸 걸 근거로 해갖고 이거 봐라 이거 보니까 줄까 말까 아직도 갈등하고 있지 않냐 계약서 개무시 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대법원 상식적으로 판례에서 합치가 확정적인 의사란 것은 아까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뭐 100억을 주겠다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글쎄요. 이 정도 하면 의사표시가 합치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거지. 여기는 계약서까지 있는데 계약서라는 것은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계약 아니에요. 네. 부도로 원래 하면 의사 합치가 됐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논리를 판결에서 표현하냐면 네. 그때 뭐 200 몇십억 216억. 216억은 216억에 13억이야? 213억으로 알아. 213억은 그 지금 말이나 그다음 비용에 들어가는 대략적으로 뽑은 금액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최순실에게 제공하는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뇌물인데 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가 어딨어. 그거는 형식인데. 네. 어차피 줄라고 맘먹고 정한 스포츠 돈인데. 네. 계약은 형식이고 최순실은 얼마 줄 것인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뭘 헷갈렸냐면 뇌물을 인정할 때는 그거는 외피다. 계약서는 코아 스포츠하고 원래 삼성하고는 뭐 말 그런 관계가 없어요. 컨설팅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이고 돈 주기 위한 형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이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할 때는 이 전체가 원래 말과 관련된 총액을 대충 산정해 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계약의 해석의 기본 ABC도 모르는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지. 계약서는 분명히 213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이제 견적을 그냥 한번 뽑아본 네. 거다. 그러니까 견적서를 헷갈리면 어떡해. 견적을 한번 뽑아보고 문자를 보니 줄지 말지 아직 결정을 안 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뇌물의 요구, 약속, 수수, 전달, 공여 여기에서 빠진 거다 이거는. 네. 약속이 약속이 확정적으로 안 된 거다. 약속이 확정적으로 안 된 또 거다. 하나를 우리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어떻게 하냐면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되지만은 의사표시를 때 액수는 확정 안 해도 확정될 돼. 필요가 없다. 네. 결정적으로 그 얘기했죠. 액수 미상의 뇌물 약속을 했다 이런 판결도 많아요. 액수 미상에. 와. 그래 돈 줄게. 이거 되면은 그럼 몇 프로 줄 거야? 몇 프로 줄 거야? 얼마?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이렇게만 그것도 해도 뇌물이야. 약속. 당연히 뇌물이지 그게 아니겠어요? 빡빡하다. 자, 이제 판례를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이란 양당사 사이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장래의 뇌물을 주기로 한 합의이므로 목적물의 이익이 확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쓰네.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뇌물죄 성립에는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액이 아니 확정되고 너무 하지만 해설을 해줘 해설. 그러니까. 귀에서 다 튕겨 나갔어요. 글자들이 따다다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이게 어쨌든 가액에 213억을 해야지만 약간 유동적인 거는 네. 뇌물의 약속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당연히 뜻이에요.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그렇죠. 원화를 유로로 바꿔주기 때문에 유동적이에요. 그렇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13억 주기로 하고 그러면 212억 9천만 원만 주면은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틀리다고 하기 그럼 뇌물이 아니라고 아니다. 이럴 했어. 수는 그건 말이 안 없는 거야. 되잖아. 진술을 한마디도 안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기소된 이후에 수사기로 변호인들이 복사를 하잖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최지성 장충기 진출을 보고. 네, 그런 진술 보고 이재용에 불리하고 거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최지성 장충기가 네. 박상진도.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들은 이게 이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문자 메시지 지웠겠죠. 그냥 문자 메시지 지워진 거 다 복구 가능하잖아요. 네. 휴대폰을 버리지 않으면 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 휴대폰을 싹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이상해. 왜 그랬을까 그게? 어떤 심리로 보여? 두 가지 아니었겠어요? 하나는 어차피 그 전에 검찰하고 해오던 거래를 생각해 보면 예. 자기 걸 뺏어갈 정도 되면 미리 알려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검찰하고 이미 삼성은 네. 이미 장학생들이 많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있으니까. 패밀리다라고 하는 네, 느낌이 있으니까 네. 우리 거 압수수색까지 해가겠냐? 해갈 거면 이러이러한 의미로 압수수색하니까 국민들 보는 눈도 있으니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럼요. 요 정도 선에서 딱 맞출 때가 너무 걱정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삼성 특검이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 그 엑스파일 나왔을 때 삼성 특검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쁜 악플 김영철 변호사. 예. 예. 그때 이제 온갖 거 다 말아먹고 예. 마지막에 그랬잖아. 조준웅 아들 취직시켜주는 걸로 끝났다고. 검찰, 조준웅 특검 때. 특검의 예. 결과가. 그러니까 그때 이미 겪어보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이것들은 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을 것 같고 그 얘기가 핵심이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차피 이재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쭉 움직인 흔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과 한 전화기는 따로 쓰고 이거는 지금 대외용으로 쓴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예. 이재용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지 장충기 그 네, 핸드폰. 그러면 최지성 장충기의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자기들을 버릴 것이냐의 문제가 남을 텐데 그럴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보험이 필요하지. 중요한 보험이자 무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문자가 안 나온 거는 이재용하고 뭐 박근혜하고도 통화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문자는 전혀 안 나오고 박원호라든지 최순실 쪽 뭐 이런 쪽 문자가 나오는 그 거죠. 지금 최 변호사 얘기를 들으니까 그 궁금증이 좀 풀리는 게 검찰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기도 안 바꾸고 우병우만 해도 당장 전화기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지우지도 않고. 그럼 첫 번째로는 검찰이라고 해봐야 우리 조중 특검 때도 다 검찰이 다 말아먹더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검찰 수사가 가더라. 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보험. 네. 이재용으로 승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선대의 사람들이거든. 이건희 사람들 아니에요. 당신도 그만두셔. 할 때 깔 이제, 부적이 있었어야 되는 들고 있어야 그게 되는. 핸드폰 문자였었다. 그러니까 안 주었다는 게 이해가 좀 그래서 되네. 이제 좀 이렇게 좀 목물들은 검찰 조사를 하면 예. 거짓말을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난 먹물이 아니란 얘기야? 문자 이 양반이. 야, 그럼 먹물가는 아니지. 문자 메시지를 들여대주면 거기에 딱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컨대 뭐 엉뚱한 이야기를 미친 사람처럼 해서 끝까지 버티지를 못한다고. 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전에 그 박근혜 재판 때 최지성 뭐 장충기 뭐 박상진 이런 사람 다 그 진술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 의미가 이 정급법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그거는 그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재용에 유리하게 이야기하면 위정으로 추가 기소가 돼요. 이미 특검에 들어와서는 거의 자백 형식으로 예. 이재용에게 네, 불리하게 다 진술을 했는데 예. 다시 박근혜 재판에 와갖고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하면 말을 뒤집으면서 위증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진술을 못 하는 거예요. 진술을 증언 거부를 했잖아요. 박근혜 재판에 와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재판에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 다 본인들 한꺼번에 재판에. 기소됐잖아요. 네. 본인들 재판에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본인 관련된 증언은 거짓말을 해도 본인 방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표적인 걸 하면 특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미래 전략실 부분은 주요 부분 내가 결정하지만은 팀장을 통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한다.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의견을 내면 우리는 따른다. 여기 자백에 가까운 거잖아. 특검 진술에. 네, 특검 진술은 그렇게 돼 있는데 법정에 와서는 미래전략실에서 내가 다 결정하는 거다. 이재용 모른다. 네. 멤버도 아니다. 우리는 보고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완전 배치되는 증언을 한 거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그러면 겉으로는 막 충성을 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거는 뭐냐면 특검에서 불리한 진술했던 거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는 쇼죠, 쇼. 아니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그러면은 재판 하나만 했던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수술을 부려본 건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독대하기 전에 알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재용 쪽이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는데 네. 네. 최지성하고 장충기 문자에서 딱 드러나죠, 그게. 그걸 보면 대통령이 한 개인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그룹 회장을 불러갖고 하는 거는 황당한 거예요. 네. 정신병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 차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의 진술도 상당히 비중 있게 예. 받아들여진 거죠. 아니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멋진 짓을 많았지. 박원호도 그랬잖아.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언했잖아. 법정에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네. 그러니까 뭐 정유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최순실이가 지에 배후에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야, 박원호가 그렇게 지원했으면 이거 판결은 끝났던 거 그렇죠. 아니야? 그 얘기로. 박원호가 최순실의 집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박원호도 최순실의 위력을 절감하고 거기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아마 검찰 특검 진술 받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부하의 직원들은 자기의 불리한